내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싯질을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사회 수업이 어렵다고? 아닌데? 마치 샐러드처럼 사회를 쉽고 가볍게 배우고 싶은 친구들은 사회 샐러드 수업 들으러 이리 와!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여러분. 이리이리한 이리쌤의 이리 와! 왜 이리 맛있는 사회 샐러드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이번 단원부터는 컨셉을 좀 바꿔봤는데 어떤가요? 이제부터 선생님을 이리쌤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리이리. 본 수업 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외부 공개 게시가 금지됩니다. 캡처 녹화 공유는 아우! 샐러드를 먹기 전에 잠깐. 먼저 사회교과서 94쪽에서 97쪽을 준비합시다. 영상을 보며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학습해주세요. 때때로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스스로 탐구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인권을 존중하는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옛사람들의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옛사람들이 준 오늘날의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급실. 아이고, 이게 뭐야? 아이고. 여러분, 이리쌤이 과거에 신분제 사회에서 노비였다면 어떤 상황을 만났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1600년대 조선시대. 기린쌤이 양반이네요. 이곳은 기린쌤의 집입니다. 여봐라. 예, 마님. 그래, 장작은 다 팼느냐? 네, 이제 거의 다 패갑니다요. 거의 다 패간다고? 그럼 아직 덜 팬 것이냐? 예,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요. 어허, 네 이놈! 담배 맞으렸다. 예? 무슨 일이십니까요? 네 이놈 시간 내 일을 못했으니까 맨을 맞아야 되겠지. 어서 엎드리거라. 예? 아유, 저는 열심히 했는데 시간을 조금 더 주십시오. 에헤, 이놈이 요새 덜 맞았구나. 네 이놈! 오늘 한번 제대로 맞아보자. 아이고, 마님, 죄송합니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요. 다시 이리쌤의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인권이 낮았던 이런 시대에서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한 분들을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은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옛사람들의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영웅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순서는 먼저 우리나라 인권 히어로를 만나보고요. 두 번째, 다른 나라 인권 히어로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인권 히어로를 선정해보는 활동으로 오늘 학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이라는 단어인데요. 신장의 신은 펴다, 그리고 장은 늘리다 입니다. 따라서 이 두 단어가 만나서 어떤 것을 늘어나거나 커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권신장이라는 단어를 만나볼 텐데요. 인권을 높이거나 커지게 만드는 것을 인권신장이라고 하겠죠. 첫 번째 활동으로 우리나라 인권 히어로를 만나보겠습니다. 교과서는 94쪽에서 95쪽이고요. 기호 1번 나와주세요. 짜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그날까지 라는 슬로건을 달았네요. 활빈당의 젊은 리더 기호 1번 허균입니다. 허균의 걸어온 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포스터의 주인공은 홍길동인데요. 이 홍길동 전이라는 소설을 쓴 지은이가 바로 허균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활동 시대는 조선시대이고요. 가난한 백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네요. 허균은 양반 신분이었지만 백성의 편에서 신분제도의 잘못된 점을 주장하기 위해 홍길동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허균씨 한마디 해주시죠. 능력을 보고 인재를 뽑는 사회를 만듭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호 1번 허균 기억해주세요. 다음 후보 기호 2번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어린이가 미래다 라는 슬로건을 달았네요. 방정환 선생님이 걸어온 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활동 시대는 일제강점기이고요. 바로 여러분과 같은 어린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한 분입니다. 주요업적으로는 어린이날을 바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어른들과 동일한 존재라는 관점에서 어린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어린이도 어른과 같은 인권을 누려야 하오. 기호 2번 방정환 선생님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 활동으로는 다른 나라 인권 히어로를 만나보겠습니다. 교과서 96쪽입니다. 기호 1번 허균, 기호 2번 방정환에 이어서 기호 3번 나와주세요. 네, 기호 3번은 바로 빈자의 성녀라고 불리는 테레사 수녀인데요. 오직 사랑뿐이라는 슬로건을 달았네요. 테레사 수녀님께서 걸어온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활동 시대는 1900년대이고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주요업적으로는 캘커타라는 빈민가에서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하면서 이들을 도왔다고 하지요. 기호 3번 테레사 수녀 기억해주세요. 테레사 수녀님 한 말씀 해주세요. 동정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후보입니다. 나와주세요. 네, 마틴 루터 킹 목사인데요. 이분의 연설을 들어보신 친구도 있을 겁니다. 나의 꿈이라는 연설이죠. 마틴 루터 킹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활동 시대는 1900년대이고요. 바로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 그리고 목숨까지 바치셨다고 합니다. 주요업적으로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흑인 차별을 반대하는 운동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네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형제처럼 손잡는 그날을. 마틴 루터 킹 목사 덕분에 바로 그날이 온 것이겠죠? 세 번째 활동은 나만의 인권 히어로를 선정하겠습니다. 교과서 97쪽입니다. 인권 수상 후보자 추천서인데요. 대상자와 무엇 때문에 인권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적냐고요? 바로 우리 영상 하단의 댓글로 인권상 수상 후보자 이름과 그를 인권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하는 이유를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선생님이 인권상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할게요. 꼭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부터 일시정지를 하고 댓글로 인권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해 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탕은 까먹어도 배운 내용을 까먹으면 안 되죠.
우리나라 인권 히어로 후보로는 허균 그리고 방정환이 있었고요. 다른 나라 인권 히어로 후보에는 테레사 수녀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맛볼 샐러드는 인권 신장을 위한 옛날의 여러 가지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즐겁게 함께 공부해요. 꼭 만나요.